네, 논어입니다. 논어. 2장 갈 겁니다. 2장 제목은 이렇게 위정 적혀 있지만 큰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된다. 논어 만나면 제가 뭐 하라 했습니까? 군자 할래, 소인 할래? 질문 생각하면서 바로 넘어가 보면 됩니다. 군자 할래, 소인 할래? 자,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 별들이 그를 에워싼 모습과도 같다. 군자 할래, 소인 할래? 물어보네요. 군자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마치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제 군자가 이렇게 그 자리에 북극성처럼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를 에워싼 모습처럼 이 정도 돼야 군자라고 합니다. 예. 자, 덕이란 말도 나오네요. 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경 할 때 덕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를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덕이거든요. 예. 덕으로 정치하는 게 바로 북극성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 별들이 그를 에워싼 모습과도 같다. 군자 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북극성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 군자라면 북극성과 같아야 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경 또 나왔네요. 시경. 공자가 주역을 정말 좋아했다고 했지만 시경도 정말 좋아했어요. 논어에 보면 시경 얘기 많이 나옵니다.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무사, 즉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말이다. 이 정도 돼야 군자랍니다. 생각에 사특함은 뭐냐면 나쁜 생각이야. 쉽게 말하면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그런 생각이 없어야 군자래. 예, 그런 생각이 없어야 군자다. 그러니까 시경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시경을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둔 걸 보니까 아, 공자가 시경 참 좋아했구나. 군자라면 시경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예, 공자가 시경 참 좋아했구나. 다음에 우리 시경도 한번 여러분 읽어볼 기회가 있거나 또는 우리 시원스쿨 쓸에서 또 만나볼 기회가 있으면 또 시경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네요. 정치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부끄러워함은 없다. 자, 그럼 딱 여러분 첫 문장만 만나봐도 공자가 원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예. 군자 할래, 소인 할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소인이야, 그러면. 소인이야. 저 군자가 아니래. 정치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정치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치로만 사람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형벌로만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자꾸 편법을 쓰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함이 없대. 형벌로만 다스리면 사람이 부끄러워함이 없어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군자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군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부끄러워함이 있고 나라에도 격이 갖추어진다. 덕과 예를 중시합니다. 군자라면 형벌로 막 이렇게 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덕으로서 덕을 베푼다 할 때 그 말 덕으로서 그리고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 군자 할래 소인 할래 그렇죠? 군자 할래 소인 할래만 딱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요거 여러분 요거는 논어 안 읽어본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본 겁니다. 일단 원문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중요한 문장이니까 원문 한번 봅니다. 오, 나는 이런 뜻입니다. 오, 십유오이 지우학. 자, 30이 이립, 40이 불혹, 50이 지천명, 60이 이순, 70이 종심소욕 불유구라. 요게 이제 원문입니다. 여러분 논어 몰라도 정말 많이 들어봐. 특히 이런 거 많이 뭐 30이 이립, 40이 불혹. 저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겠죠. 40이 불혹이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나는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오해하시고 계십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자 수준이 됩니까? 안 돼. 우리는 공자 수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읽어야 돼. 아, 공자는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 문장은 그렇게 읽어야 맞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한번 보세요. 30살에 자립을 했다. 여러분 30살에 자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공자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40살이 되니까 미혹되지 않았다. 여러분 40살에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지냐고요. 40 돼서. 그래서 요거는 공자의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만 이렇다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아, 40살에 더 이상 미혹됨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50살에 천명을 알았대. 공자니까 그렇고, 우리는 50살에 지천명, 천명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60 되니까 어떤 말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거 공자니까 그렇고,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 60에 이순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귀가 순하다는 뜻입니다. 귀가 순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귀가 순한 거거든요. 아니 나이 60에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봐봐. 이상한 말 들리면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공자 수준이나 돼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 이 텍스트는. 60살이 되면 이순, 귀가 순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어떤 말이 들려와도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시군요. 이게 바로 공자의 모습, 군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순이 되니까 70살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공자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논어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해야 돼. 이 텍스트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군자가 되려면 이 정도. 왜 7순까지밖에 안 나오냐면 공자가 72인가에 돌아가셨거든요. 72인가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70살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자가 그렇다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자 할래, 서인 할래. 자, 하는 바의 일을 살피고 준수하는 바의 원칙을 관찰하며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무엇을 불안해할 것인가, 이렇게 강조해 있네요. 원문 한번 볼게요. 시자를 쳐다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자를 쳐다보시고 찰자만 쳐다보시면 돼요. 딴 거 안 봐도 돼. 시, 관, 찰 다 보긴 보는 거야. 근데 시는 단계별이라 보시면 되겠다. 시 1단계, 관 2단계, 찰 3단계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겠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관 이제 눈과 머리를 통해서 보는 거. 찰 눈과 머리와 가슴을 통해서 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와 관과 찰 이게 단계별이라 보시면 돼. 군자는 단순히 시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최소 관 그리고 군자라면 찰 정도는 해야 제대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로만 본다는 건 뭐 어떤 의미가 피상적인 것만 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확률도 높고 제대로 못 보겠죠. 그렇죠? 시, 관, 찰 이걸 우리가 단계별로 좀 나눠서 보면 군자라면 시보다는 관 또는 찰까지 가야 군자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논어에는 여러분이 논어를 안 읽어봐도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온고이지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온고지신 이렇게 네 글자로 줄여서 표현합니다만은 온고지신. 자, 이 온자는 좀 다르죠. 아까 처음에 썩낸다 할 때 그 온자는 마음 심자가 붙어 있었잖아요. 요건 물 숫자가 붙어 있네. 그러니까 물 끓인다 온도 할 때 그 온자입니다. 그래서 익힌다 이런 뜻이에요. 익힌다. 그래서 옛것을 익히고 공부하고 옛것을 공부하고 배운 바를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면 곧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공자가 얘기하네요. 공자가. 군자라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옛것을 공부하고 배운 바를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면 곧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건 또 반대로 말하자면 옛것을 반드시 공부해야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말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전을 읽고 옛것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뭔가 막 위대한 것 같고 막 특별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옷만 우리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할 뿐이지 수천 년 전의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구조와 하는 행동, 말 똑같이 반복하는 실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보면 옛 것을 보면 새로운 것도 알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이런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예. 자, 군자는 그릇처럼 고정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문장이고 중요한 문장이니까 여러분이 외워둬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군자 불기. 네 글자밖에 안 되잖아. 군자 불기. 기는 그릇이야, 그릇. 군자 불기랍니다. 군자 불기. 우리 손자병법 할 때 병자 궤도야. 중요했잖아요. 전쟁은 속임수다. 군자는 불기래, 불기. 뭐 군자는 그릇이 아니래. 이 뭔 말일까? 여러분, 그릇은 뭡니까? 그릇은 딱 밥 먹는 용도에 맞춰서 나오죠. 용도가 하나밖에 없어. 그거의 용도 때문에 만들어진 게 그릇이거든. 근데 군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대. 군자는 딱 하나만 정해진 용도로만 만들어진 그릇 같은 존재여서는 안 된대. 마음도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다 열려있는 존재가 바로 군자라는 겁니다. 예. 요만한 그릇 같은 존재여서 되겠습니까, 군자가? 그러면 아까처럼 그 예순에 이순 되는 게 안 되지. 귀가 순해져야 되는데 요만한 그릇 같은 사람이 귀가 순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예. 군자 할래, 소인 할래. 군자라면 불기, 그릇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대. 예. 그릇처럼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공이 또 물어봅니다. 공자한테 이번에는 군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딱 얘기하죠. 네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말만 내세우지 말고 먼저 실행해라. 그 다음에 오히려 말을 해라. 딱 이렇게. 군자 할래, 소인 할래. 군자 하려면 말보다 실행이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 하려면 실행을 먼저 해야 된다. 자, 군자 할래, 소인 할래? 딱 물어보랬죠, 제가.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얘만 사랑하고 너는 싫어 이게 아니고,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으며, 이 편당 자기 무리만 막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소인은 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좀 더 펼쳐서 보면 군자는 두루 사귀되 파벌을 만들지 않으며 소인은 파벌을 만들되 두루 사귀지 못한다. 자, 그러면 공자의 주장에 의하면 소인들은 파벌을 만든데 조직 내에서도 자기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다, 그렇죠? 소인은 파벌을 만든대. 군자라면 팝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좀 전에 뭐랬습니까? 군자 불기. 그릇 되면 안 된대. 군자는 그릇 되면 안 된대. 팝을 만들지 말래. 두루두루. 군자 할래, 소인 할래.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혹되고 또는 허망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것도 조금 중요한 문장이에요. 원문 한번 볼게요. 하기불사 증망. 이 망자는 그물망자입니다. 그물. 여러분 그물 알죠? 그물망자. 사이불학즉태. 자, 하기불사 증망. 배우기는 배우는데 불사, 생각을 안 하면 그물에 갇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태자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봤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제가 정말 강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다니까. 백전백승 또는 뭐 백전불패 아니고 요 태자입니다. 위태롭다 할 때 태자입니다. 공자는 뭐라고 합니까? 생각만 하고 또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동양서양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칸트가 이런 거 비슷한 얘기 했거든. 칸트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이야. 똑같아. 하기불사 증망.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은 그물에 갇히는 것과 같고, 생각만 하고 배우는 게 없으면 위태롭다. 그래서 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배우기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생각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예, 이렇게. 자, 잡학 또는 요 문장에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단. 우리 왜 뭐 종교 이단이다, 이단 뭐 이런 얘기 하죠. 원래 여기서 공자의 논어에서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단처럼 좀 나쁜 의미로만 쓰이고 있는데 원래 논어에 나오는 이단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 기술을 비판 공격하는 것은 곧 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냐면 이단, 달을 이자 아닙니까? 다른 생각들을 공격만 해버리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 다른 생각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공자는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이제 이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의미로만 쓰이고 있는데 원래 이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들, 여러 기술들, 다른 생각들을 비판하기만 하고 공격하기만 하는 것은 곧 해가 될 뿐이다. 즉 군자할래 소인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소인이 된다는 겁니다. 군자하려면 다른 생각들도 들어보고 할 줄 알아야 군자가 된다. 군자할래 소인할래만 딱 갖다 붙이면 너무너무 쉽게 읽혀요. 논어가.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공자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제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구분하지 말랬지 않습니까? 통한다 했죠? 소크라테스, 이게 테스형 아닙니까? 테스형. 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군자할래 소인할래 군자. 예. 이렇게 해야만 군자. 자, 이제 자장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제가 빨간 줄을 쳐놨으니까 빨간색만 일단 보십시오. 많이 듣고서 의심스러운 것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말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군자. 군자할래 소인할래니까. 한 번 더. 많이 들어보고 의심스러운 거는 빼버리라. 자, 그 다음 많이 보고 위태로운 것은 빼버리고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한다면 후회가 적어질 것이다. 원문은 뭐냐면, 원문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 해놓은 것만, 색칠해 놓은 것만. 다문궐의, 궐자는 뭐냐면 판단 보류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류, 빼는 거. 다문궐의, 그 다음에 다견궐태, 요거 두 문장만 보시면 돼. 다문, 여기 있네. 많이 듣고서, 궐의, 의심스러운 것은 빼버린다. 그러면 뭔 문제가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다견, 많이 보고 궐태, 위태로운 걸 빼버리다. 예. 많이 보고서 위태로운 것을 빼버리고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한다면 군자. 군자할래 소인할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러운데도 밀어붙이고 그건 군자가 아니다. 예. 많이 들어보고 의심스러운 거는 빼놓고 그 나머지만 신중하게 말한다면 허물이 적다. 여기는 이제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자, 많이 보고 나서 위태로운 것은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자, 그럼 군자라면 뭐 해야 돼요? 다문궐의, 다견궐태, 요 8글자만 딱 기억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군자. 예, 다문궐의, 다견궐태. 또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정직한 사람을 기용하여 부정직한 사람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 제가 늘 강조하는 문장. 삼척동자도 다 알아. 다 알지만 실천이 안 된다니까. 실천이. 정직한 사람을 기용하여 부정직한 사람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 다 알지. 하지만 군자가 되려면 이거를 계속 곱씹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공자가 첫 문장부터, 논어의 첫 문장부터 실천을 내세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알아도
실천해야 그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공자한테. 아니, 선생님께서는 왜 정치를 안 합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왜 정치 안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공자가 뭐라 하냐면, 이것도 이제 사서삼경의 하나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 이게 삼경이거든요. 서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효성스럽도다, 효성스럽도다. 형제간의 우애가 깊도다. 이를 정치에 베풀도다. 서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 이 또한 정치함이 아니겠는가? 좀 더 우리 현대의 말로 풀어보면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선생님 정치 안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공자가 야, 이 사람아, 서경에 뭐라고 적혀 있더나? 효성스럽다. 형제간의 우애가 깊도다. 이게 바로 정치다. 적혀 있잖아. 이것 또한 정치야. 지금 공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치가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애와 효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정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읽으면 논어가 아주 쉽습니다. 군자할래, 소인할래. 자, 자장이 물어봅니다. 자장도 제자입니다. 10대 뒤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옛날 은나라 얘기부터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빨간 줄 10대는 물론 100대 뒤의 일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온고지신 나왔죠. 옛날 것들을 익힘으로 인해서 새 것도 알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공부해야 되고 옛날 사람들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공자가 얘기합니다. 왜? 공부를 해서 이런 실수가 늘 반복되어 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군자할래, 소인할래? 나는 군자할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실천해야 된다. 이게 다 이런 문장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10대는 물론 100대 뒤의 일까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역, 명리학 공부할 때 제가 늘 강조했지만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안다면 피해갈 수 있는 이 확률을 높이자는 게 그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2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논어, 군자할래, 소인할래. 3편에서 또 만나요.